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훈입니다. 9장 리소스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안드로이드 리소스 중 밸류 리소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최대한 리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리소스는 여러분의 앱을 매우 유연하고 유지보수가 편하며 확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배우게 될 리소스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저자는 개인적으로 이 리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리소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리소스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배우게 될 리소스 퀄리파이어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리소스들이 있었기에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의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리소스의 중요성을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단말은 각 제조사들, 한국에는 삼성이나 LG, 펜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여러 국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단말기들은. 그런데 자신이 만든 앱은 그런 다양한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별 변화 없이 잘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뭐 해상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인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에 설정된 국가 언어 설정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도 자신이 만든 앱은 매우 유연하게 잘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S2에서는 잘 돌아가던 앱이 갑자기 S3가 나왔는데 노트가 나왔는데 뭐 앱이 아예 동작을 하지 않거나 화면이 굉장히 뿌옇게 보인다거나 혹은 화면 레이아웃이 그러니까 액티비티 화면이 좀 틀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간격이 맞지 않고 좀 작게 보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거는 바로 이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리소스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리소스 퀄리파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해요.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 가장 적당한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인데요. 이 말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장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리소스는 리소스 ID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ID를 통해서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지만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 레이아웃 관련된 장, 뷰 그룹 관련된 장에서 레이아웃 XML을 먼저 작성할 때 리소스 폴더 아래에 레이아웃 아래에 이렇게 레이아웃 XML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XML 내용 안에다가 레이아웃에 관련된 XML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작성하게 되면 r.java에 이렇게 id가 한 개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내에서는 이렇게 r.java에 있는 이 id를 통해서 리소스에 직접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소스가 id를 가진다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중간 과정, 그러니까 액티비티에서 이 id를 참조해서 실제의 리소스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이 id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잠시 리소스 폴더를 잠시 살펴볼게요. 이게 특정 앱에서 리소스 폴더예요. 보시면 HDPI, LDPI, 뭐 MDPI, 뭐 NoDPI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 폴더의 하이픈으로 끝나는 그 뒤에 붙은 뭐 AR, AZ, 뭐 BG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액티비티 내에서는
이 아이디로 자기가 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지만요. 이 매핑된 아이디에 해당하는 리소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드로우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메뉴, 밸류스라는 폴더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붙은 리소스명이 같은 것들이 있죠. 드로우블 같은 경우에도 앞에 거는 같은데 뒤에 여러 가지가 붙어요. HDPI, LDPI. 그 다음 밸류스 같은 폴더도 여러 가지 뒤에 파일들이 붙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이 참조했던 그 아이디로 원하는 리소스가 이 폴더에도 들어가 있고 이 폴더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폴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폴더에 자기가 이제 앱에서 그 특정 단말기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들을 적당한 폴더에서 찾아서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그렇지만 리소스 아이디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히 리소스 아이디를 하나만 쓰고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역할,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소스 퀄리파이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다양한 해상도에 맞는 리소스를 참조할수록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해상도는 태블릿이나 폰 중에서도 해상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해상도와 그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게 HDPI, LDPI 이렇게 붙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를 동일한 이미지만 크기만 달리해서 이렇게 다 개발자가 넣어놓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해상도에서 내가 미리 이렇게 준비한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각각의 해상도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밀도에 맞게 넣어놓으면 준비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폰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 이미지 크기에 맞는 것을 폴더에서 찾아서 불러와서 참조해주고요. 큰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를 또 찾아서 이제 불러와서 이미지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상도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 언어도 있어요. 이 밸류스 폴더에는 문자열 리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문자열 리소스에는 언어가 많잖아요. 영어, 지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문자열 리소스를 이제 여러 개 등록하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를 따로 또 등록하고요. 그거와 번역된 한국어 또 등록해 두고요. 그거를 또 번역한 중국어까지 미리 세 번을 이 뒤에 이제 하이픈이라고 붙은 뒤에 어떤 그 문자열을 적어서 그 폴더에다가 각각 분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단말기에 설정된 언어가 바뀌면 그 언어에 맞는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리소스 퀄리파이 역할이에요. 지금 이렇게 리소스를 준비하는 건 리소스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액티비티 내에서 리소스 아이디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리소스 아이디는 하나인 거죠. 그렇지만 자동으로 리소스 퀄리파이어에서 적당한 리소스들을 참조할 수 있고요. 이런 구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리소스와 리소스 퀄리파이어 같은 그런 기술들이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쉽고요. 활용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 주저리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 장에 있어서 리소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밸류스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스 리소스란 특정 형식의 값을 가지는 리소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 정수, 색상 타입의 값, 모두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밸류스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가공된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밸류스 리소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밸류스 리소스의 값을 가지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자바에서 뭐 변수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뭐 프리미티브 타입의 뭐 변수 같은 경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형의 변수의 어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수형 값이든 뭐 문자열 값이든 뭐 이런 것들이 값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밸류스 리소스예요. 잠시 그 밸류스 리소스가 들어가는 폴더를 참조해 보면요. 여기 리소스 폴더 밑에 이렇게 values라고 폴더 안에 들어갔고요. 그 안에 이제 특정 XML 파일들이 들어가는데요. 문자열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strings XML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일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들로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배워볼 게 문자열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문자열 리소스는 당연히 values 리소스에 포함됩니다. 문자열 리소스는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그 문자열 리소스 등록한 그 XML 내용이에요. 먼저 그 XML의 첫 번째 태그로 요소로 리소스라고 시작을 하고요. 예, 끝을 리소스로 끝내면 돼요. 슬래시에서 XML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시작하는데 문자열 리소스의 시작을 알리고요. 예, 끝을 알려요. 하나의 이제 문자열 리소스 등록한 부분이 샷줄이에요. 기본적으로 3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하위에 제가 2가지를 추가했어요. 스트링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문자열 리소스를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아이디가 들어가는데요. 리소스 아이디가 name는 그래서 그 리소스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문자를 넣고요. 그 스트링 그 요소 안에 슈퍼 드로이드라는 문자를 제가 등록을 했어요. 밑에 이제 또 IDS my name이라고 해서 이제 슈퍼 성근이라고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어쨌든 이 2가지 문자열 리소스를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요. 이 과정으로 이제 등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된 문자열 리소스는 2군데에서 제가 참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레이아웃 리소스. 그러니까 저번에 그 뷰 그룹이나 뷰를 배울 때 레이아웃에 대해서 많이 그 실습을 했을 거예요. 그때 레이아웃 리소스에서도 밸류 리소스를,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리소스인데 레이아웃 내에서도 또 다른 리소스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밸류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텍스트 뷰 이제 화면 레이아웃에 대한 XML 내용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버티컬로 수직 배치하고 있습니다. 2가지 뷰가 존재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텍스트 뷰고 두 가지 다 텍스트 뷰죠. 첫 번째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의 속성 중에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텍스트 뷰의 그 글자 내용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골뱅이 스트링 리소스 슬러시 아이디를 적어주면 슈퍼 드로이드라는 이 글자의 문자열 리소스를 참조해서 이 글이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를 여기서 스트링 리소스를 XML에서 참조할 때, 그러니까 문자열 리소스를 참조할 때 골뱅이 스트링 슬러시 뭐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이제 골뱅이로 시작해서 뒤에 붙는 것이 그 리소스가 저장된 패키지명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키지명을 생략을 했는데요. 자기 패키지 내부에서 참조할 때는 그 인터널 패키지 리소스 같은 경우는 패키지명을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패키지명을 적어주지 않고 그냥 골뱅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리소스 타입에 해당돼요. 지금 문자열 리소스는 스트링인데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적어주면 문자열 리소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리소스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패키지 명을 적어주고 콜론하고 스트링 리소스 타입 적어주고 슬래시 IDS 슈퍼드로이드라는 이제 리소스 명을 적어주면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다음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 화면을 보면 이렇게 문자열 리소스를 참조해서 슈퍼드로이드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뷰 2번째 슈퍼 성근이라고 또 찍었는데요. 지금 이거가 찍은 것은 그 자바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소스에서 자바 소스에 찍은 건데
그건 어떻게 참조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소스에서는 어떻게 참조했냐면 제가 지금 텍스트 뷰 두 번째 거죠.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onCreate에서요. r.id.text2라는 이제 뷰를 참조했죠. 그리고 text2에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문자열 리소스를 설정할 건데요. 그 전에 get resource.getString에서 r.string.ids myName 그 이전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두 번째 ids myName이죠. 이 리소스를 이렇게 참조해요. 간단해 그 모든 리소스를 참조할 때는 get resource라고 이제 함수를 액티비티 내에서 호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리소스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 리소스 객체에서 문자열 리소스를 이제 얻어올 때는 get string이라고 하고 거기다 리소스 id를 적어주면 스트링형으로 이렇게 문자열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myName에서는 이 문자열 리소스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text2에서는 setText에서 그 받아온 문자열 리소스 내용 스트링형의 변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자바 소스에는 리소스를 참조할 때 get resource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시면 그 리소스 객체가 얻어와요. 그 객체를 통해서 getString 뭐 앞으로 계속 values 리소스 참조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을 잠시 보시면 아까 이전에 배웠던 get resource 뭐 함수 콜하고 리소스 객체 얻어온 다음에 점 뭐 get 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트링에 대한 리소스를 얻어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과정 없이 텍스트 뷰에다 setText의 함수의 인자로 바로 리소스 아이디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이렇게 텍스트 뷰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setText 함수 뭐 기타 등등의 함수에서 문자열 리소스 아이디를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뷰들은 이렇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리소스 아이디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뷰 같은 경우는 이미지 리소스 아이디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뷰는 뭐 텍스트는 문자열은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소스 아이디를 문자열 리소스 아이디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문자열 리소스에 대한 설명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문자열 리소스를 이용해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리소스 퀄리파이어의 기능 중 하나예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앞서 그 values 폴더 밑에 리소스 밑에 values 폴더 밑에 strings.xml이라는 파일 그 XML을 이제 만들었고 그 내부에 두 가지 리소스를 추가했어요. 문자열 리소스를요. 아이디를 설정했고요. 두 가지 문자열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영어예요.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리소스 아래에 values -ko 이게 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어라는 뜻이에요. /strings.xml 똑같은 파일을 복사해서 ko 폴더 아래에다가 복사해서 넣고요. 그 내용을 이제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슈퍼드로이드, 슈퍼성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열 리소스는 두 개가 된 거죠. 리소스 아이디 같죠? 리소스 아이디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른 리소스를 두 개를 제가 추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가 두 개가 생겼죠. values 폴더와 values-ko 두 가지가 생겼어요. 자, 이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단말기 언어 설정을 0으로 된 상태에는요. 이렇게 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말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꿨어요. 뭐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글로 그 한글 리소스가 한글 문자열 리소스가 참조돼서 그 결과물로 나오고 있죠. 즉 개발자는 이제 그 다양한 리소스 물론 동일한 아이디의 리소스를
다양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해주면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단말기에 가장 적합한 그 리소스를 자동으로 자기가 참조해서 그 전달을 해주죠. 이게 바로 리소스 퀄리파이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기능이죠. 계속 이어서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스 리소스 폴더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뒤에 KO라고 붙은 게 한국어라고 했죠. 제가 이 폴더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리소스를 추가하면 돼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죠. 자, 만약에 다른 국가 언어를 더 지원하고 싶다면 이 밸류스 옆에 그 하이펀 붙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제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 국가 언어 코드는 어떤 기준에서 넣을까요? 이런 언어 코드는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미리 그 국가 언어에 대한 코드를 미리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하고 ISO 639라는 문서를 통해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ISO 639 문서를 표준화된 문서를 보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안드로이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표된 문서를 639 문서를 잠시 활용해 보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지금 두 자리 코드라고 했어요. 여기 제일 보시면 랭귀지 코드라고 돼 있죠. ISO 639 문서고요. 모든 국가들의 언어 코드가 나와 있고요. 지금 두 자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 한국어를 찾아보시면 KO라고 시작하는 KO 여기 있죠. KO는 이제 한국어예요. 또 다른 걸 또 찾아보시면 제2에는 일본어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참조해서 거기에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소문자로 넣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ISO 639 문서에 따르면 일본어는 JA, 중국어는 ZH, 그 다음에 영어는 E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밸류스 폴더에 요 ISO 639에 해당하는 국가 언어 코드만 하이픈해서 뒤에 소문자로 두 자리로 붙여 넣으면 단말기 언어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번역된 내용이 적절한 리소스가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그 전문 용어 한 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I18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I18N이란 그 영어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영어를 이제 앞자와 제일 마지막 자, 그 사이에 18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I18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황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국제화는 다른 언어와 지역적인 차이 등을 앱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즉 그 말은 안드로이드에서 그 지금 폴더로 다양한 국가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국제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자체가. 그래서 i18n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흔히 이게 i18n 환경인지 서로 얘기할 때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문자열 리소스 설명을 마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제가 그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 폴더를 만들었죠. 하이픈 해가지고 KO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밸류스라고 뒤에 이제 아무것도 영어라고 표현되지 않은 그 영어 코드를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제가 영어를 사용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영어를 제가 여기 굳이 넣은 이유 그리고 이 밸류스의 기본 폴더 이 기본 폴더라고 하거든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걸 이 기본 폴더는 왜 영어를 제가 사용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밸류 폴더는 국가 코드가 추가되지 않은 모든 언어가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KO라고
붙였을 때는 무조건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는 KO를 참조를 해요. 근데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 뭐 다른 러시아어나 뭐 이런 것들 언어에서 언어 설정에서는 KO를 참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뭘 참조를 할까요? 기본적인 폴더, 밸류스 폴더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으로 무조건 참조하게 되는 폴더는 뭘 넣어놔야 될까요? 가장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커먼 언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영어가 가장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도 뭐 한국어를 넣어놓고 싶지만 대부분 이제 영어가 공용어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밸리스 폴더는 굳이 뭐 뒤에 잠시만요. 제가 영어는 en이라고 했어요. en이라고 쓰질 않고 그냥 이렇게 en을 생략한 밸리스 폴더의 기본 폴더에 여기 영어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용어기 때문에 밸리스 폴더의 그 스트링 아래의 내용은 영어를 기본으로 넣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그 이유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밸리스 폴더를 앱을 만들면서 뭐 한꺼번에 막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밸리스 폴더에 만들고 뭐 한국 사람 영어에 좀 약하신 분들은 밸리스 다시 KO 밑에다가 이제 한국어를 잔뜩 이렇게 리소스 아이디를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문자열 리소스를 등록하겠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번역 업체한테 각종 번역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어도 좋고요. 뭐 어쨌든 한 언어로 된 그 XML 파일을 번역 업체한테 전달을 하면 번역 업체는 이 동일한 파일에다가 이제 뭐 뒤에 뭐 이름만 여기 뒤에다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번역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한국어로 해주고 싶으면 한국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중국어로 하고 싶으면 이제 어쨌든 이 XML 파일 자체로 번역을 맡기시면 쉽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앱이 마켓에 이제 그 퍼블리싱 되고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려면 이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물론 언어를 영어로 처음에 사용해서 뭐 배포를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제 그 국가의 언어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 국가의 언어로 좀 번역이 필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주 언어 XML 파일을 이제 번역업체 전달해서 각각의 언어로 몇 가지 정도는 번역해서 이제 배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릴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받게 되겠죠. 그 번역은 뭐 이제 어렵다면 영어까지만이라도 번역을 해두는 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많이 내려받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사실 문자열 리소스 자체만으로는 정말 1, 2분 안에 설명이 끝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국제화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밸류스 리소스 중에 인티저와 불린 뭐 이런 리소스들이 있어요. 사용법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리소스라는 그 밸류스 밑에 폴더에 이제 불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기 쉽게 불스라고 해가지고 뭐 XM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리소스 내용이 중요한데요. 리소스라는 이제 그 항목 아래 XML 아래에 BOL이라는 그 타입이 이제 바로 불린 리소스에 해당돼요. 이렇게 쓰고 또 리소스 아이디명 적고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뭐 true, false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불린이니까. 자, 인티저는 인티저라고 이제 붙여주면 돼요. 리소스명이 이제 리소스 요소명이 인티저로 시작하고 리소스 아이디명 그 다음에 그 내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참조할 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get resource라고 해서 이제 리소스 객체를 얻어오고요. 불린 함수 같은 경우는 get 불린이라고 하면 되고요. 인티저 같은 경우는 get integer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뒤에 리소스 id를 적어주시면 그 해당 값이 이렇게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과로 이제 set 텍스트에서 불린 값을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인 get 인티저에서 이제 그 라인 제가 정수형 리소스, 인티저 리소스에는 그 값을 읽어와서 텍스트 라인, 혹시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텍스트 뷰에 텍스트 라인을 설정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텍스트 뷰의 두 번째 텍스트에 역/n 하면 이제 내려쓰기인데 총 4줄짜리 제가 텍스트를 넣어놓고 set lines라고 해가지고 라인을 설정해주면 그 라인 이상은 출력이 안 돼요. 텍스트 뷰에. 지금 1, 2, 3, 4라고 했죠. 1, 2, 3, 4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4줄이 표시되는데 텍스트 라인 그 리소스를 참조한 값을 이제 텍스트 라인스에서 설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잠시만요. 3이라고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리소스를 참조해서 3이라는 세 줄밖에 출력이 되지 않겠네요. 자, 결과를 보시면 불린 값에서 그 불린 값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요. 텍스트 라인은 이렇게 세 줄밖에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어렵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정수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불린 또 뭐 나중에 어떤 뷰의 속성을 집어넣을 때 그 리소스로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소스는 최대한 참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제 그 인티저 리소스 중에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 리소스, 밸류스 리소스 중에 정수형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을 국제화에 적용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간혹 이제 정수형 리소스에서 문자열, 이것도 국제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열 리소스는 뭐 국제화 적용하면 언어 설정이 다르게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정수형 리소스도 국제화가 적용이 가능해요. 똑같아요. 자, 지금 3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밸류스 폴더 KO라고 해서 한국의 언어가 설정됐을 때 동일한 integer.xml이라는 그 XML 파일을 복사해서 넣고요. 그 내용만 한국의 경우는 2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제가 단말 언어에 따라서 이거는 그 한국을 제외한 국가 언어로 설정했을 때는 3줄이 나오고 한국의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설정했을 때는 2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화 적용이 가능해요. 자, 이게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출시된 앱을 많이 개발을 해봤어요. 근데 국가마다 요구하는 화면에 보여지는 몇 가지를 이렇게 제어하기를 원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예를 좀 들어갔는데 글자 색상을 검정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는 이제 파란색을 선호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색상 같은 것도 리소스를 이용하면 뭐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KO 붙여가지고 아니면 중국 CN 붙여가지고 글자 색상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국가는 뭐 두 줄이 딱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국가는 뭐 길게 나와도 된다 그러면 3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국가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언어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인 화면, 외형적인 색상까지도 다르게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소스가 활용이 되는 거죠. 리소스 퀄리파이어도 활용이 되고요.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나중에 활용도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직접 앱을 개발하시다 보면요. 이번 리소스는 문자열 배열 리소스와 인티저 배열 리소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밸류스 리소스는 거의 다 비슷해요. string array라고 그 요소명을 설정을 하면요. 이제 이게 array 타입이 되는데요. 문자열 배열이 돼요. 자, 여기 id 그 리소스 id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템이라는 항목으로 그 내용, 배열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파일명을 string-arrays라고 정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그 리소스 타입을 모아둘 때, 그 내용을 적어줄 때, 이렇게 리소스 타입으로 XML 파일을 하나씩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이름은 어쨌든 뭘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리소스를 참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할 때 values 아래 리소스 타입으로 구분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티저 같은 경우도 인티저 하이픈 어레이스라고 .xml 파일을 만들고 거기 인티지 리소스를 정수형 배열 리소스를 정의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뭐 스트링 하이픈 어레이 했듯이 이제 요소명을 인티저 하이픈 어레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이디 적고 그 밑에 배열의 내용을 아이템으로 시작해서 밑에 쭈루룩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2개를 등록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 소스에서 한번 참조해 볼까요? get 리소스는 무조건 리소스를 참조할 땐 똑같아요. get 리소스에서 리소스 객체 얻어고요. get string array에서 이렇게 얻어오고 그 다음에 get integer array에서 id 적어주면 참조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스트링 배열, 인티저 배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찍어봤는데요. 먼저 텍스트 뷰에 setText에서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거, 그 첫 번째 배열의 밖과 첫 번째 배열의 인티지 배열의 10을 찍어봤습니다. 잘 찍히죠? 자, 그 다음 배우게 될 리소스는 컬러 리소스라고 하는데요. 색상 리소스는 값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죠.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의 조합으로 특정 색상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특정 값이 이제 어떤 색상인지 설정할 때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리소스가 아닌 저기 뷰나 뷰 그룹 설정할 때 뷰의 이제 배경 색상이나 뭐 여러 가지 설정할 때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어가지고 이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RGB 표현 방법은 이런 식으로 16진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RGB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뭐 0부터 F, 0부터 F, 0부터 F까지 뭐 설정을 해주시면 그 값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끝 앞에 알파 값에 투명도에 해당하는 A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한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RR, GG, BB 16비트로 이제 2비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값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의 조합인데 빛의 삼원색은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이 색상을 섞어주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컬러 리소스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리소스라고 시작해서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으로 values 밑에 colors라고 XML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컬러라고 요소로 시작해서 그 아이디 적어주고 뒤에 FF433 3F29라고 적었어요. FF는 이제 투명도를 말하고요. FF 투명도가 FF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혀 투명하지가 않은 색상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투명해지거든요. 자, 43 이제 이게 RGB 했을 때 R에 해당되죠. 빨간색의 그 강도죠. 그 다음에 3F는 이제 RG 그린의 강도고 이 9는 B 블루의 색상의 강도죠. 색감이죠. 자, 이렇게 설정한 값은 이것도 레이아웃 XML에서 텍스트 컬러를 설정할 때 컬러 리소스 그 다음에 이 리소스 아이디를 설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소스에서도 get 리소스 늘 똑같죠? 그 다음 get 컬러에서 컬러 아이디 적어주고 이제 인티저용으로 컬러 값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텍스트 뷰에다가 set text color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참조하는 거는 늘 똑같으니까 뒤에 이제 get color 타입만 이렇게 함수명으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value 리소스에. 자, 보시면 그 XML로 이제 적용한 글자 색상과 그 다음에 자바 소스에서 이제 직접 설정한 색상, 글 색상이 파란색이 됐죠. 지금 요렇게 제가 등록한 요 값이 바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 가까운 색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RGB 칼라 색상 추출하는 게, 좀, 저희가 직접 계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간단한 RGB에서 뭐, 그 빨간색만 주고 싶다면 이걸 FF라고 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좀 중간적인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값으로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림판을 이용하면 좀 쉬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냥 있는 프로그램 활용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그림판을 실행시키고 색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색 편집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도를 조절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값이 나와요. RGB 67, 63, 233이라고 있죠. 이게 10진수인데 16진수로 바꿔서 거기다가 RGB 순서대로 입력하면 그 원하는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16진수를 RGB 색상 값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이용해도 가능하거든요. 계산기에서 보기에서 프로그래머용으로 계산기를 변경하고요. 그럼 프로그래머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래머용의 이제 강점이 각 진수마다 변환하는 이렇게 제공되는 값들이 있고요. 설정하는 속성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67을 10진수로 67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헥사 코드를 바꾸시면 이렇게 16진수로 바뀐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칼라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은 스타일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리소스는 좀 특이한 리소스인데요. 우선 사용법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아웃 리소스에 이게 텍스트 뷰가 두 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텍스트 내용 속성 중에 텍스트 사이즈, 타입페이스, 타입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싱글 라인, 텍스트 컬러 뭐 이런 것들 속성 값들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 특히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마다 이제 텍스트 뷰가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물론 결과는 같은 내용이에요. 속성들은 같이 설정이 돼서 보시면 그 내용이 같이 나왔죠. 모든 것들이 얘는 이제 센스고 볼드고 싱글 라인이고 뭐 텍스트 컬러까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텍스트가 제가 두 개지만 한 10개, 10줄이라고 하면 10줄을 일일이 이 속성을 다 집어넣어야 될 것이며 소스 양도 길어지고요. XML 내용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한 개만 바꿨을 때 만약 볼드체를 취소했을 때는 볼드체를 이제 제거해주고 뭐 10줄 전부 다 이렇게 속성들을 다 제거해주고 굉장히 불편하죠. 자, 이때 스타일 리소스가 활용이 돼요. 자, 스타일이라고 리소스. 스타일 리소스는 밸류스 아래에 styles.xml이라고 이름 지어서 파일명을 만들고요. 그 내용으로 스타일 속성 요소로 XML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ID 적어 주시고 네임으로 시작하는 ID 적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스타일 속성이 사용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아이템이라고 요소를 적어 주시고요. XML 그 레이아웃 리소스에 들어갈 XML 속성들을 이렇게 이름으로 적어 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콜론 텍스트 사이즈. 아까 뒤에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를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나씩 등록해 주는 거죠. 값은 여기다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 리소스를 등록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간략해져요. 이전에 아까 XML 내용인데요. 텍스트 뷰에서 스타일 는 이렇게 해서 스타일 리소스를 설정하고요. 혹은 안드로이드 콜론 텍스트 어페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 대신 훨씬 간결해졌죠. 자, 그런데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기도 했고 텍스트 어페어런스라는 속성도 사용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속성은 같은 의미예요. 다만 스타일 속성은 모든 뷰의 속성을 묶을 수 있는데요. 텍스트 어페어런스라는 속성은 텍스트 뷰에 관련된 글자 크기, 글자 색상, 글꼴 등의 속성만 묶을 수 있어요.
이 텍스트 뷰 속성들은 스타일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인 이제 별도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라는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스타일 리소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 기능이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스타일 리소스를 등록을 했죠.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름을 id 스타일 언더바 텍스트 베이스라고 지었어요. 이 리소스 아이디죠. 그 아래에, 두 가지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페어런트 해가지고, 예, 아이디를 적어주고, 또 새로운 리소스를 아이디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텍스트 컬러를 F00F인데 RGB 파란색이었죠. 근데 똑같은 텍스트 컬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똑같은 속성을 재정의한 거죠. 재정의해서 F00라고 바꿨어요. F니까 RGB에 레드만 잔뜩 준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또 하나를 했는데 거기는 그린만 잔뜩 준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속성을 상속을 받아서 특정 속성을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게요. 자,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재정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먼저 이거 첫 번째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쓰는데 레드 컬러를 쓴다라는 의미로 제가 레드라고 붙여놓고 이름을 지웠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그린이라고 붙였어요. 자, 거기서 XML 내용에서 적용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텍스트 뷰에는 스타일 슬러시 id 스타일 언더바 텍스트 베이스 레드라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그 아래는 그린을 설정을 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속성은 그대로 먹으면서 이 원래 베이스에 관련된 이 스타일에 이 텍스트 컬러만 재정의해서 쓴 거예요. 결과를 보면 다른 속성은 그대로 먹었고 재정의된 컬러 색상이 적용이 되었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스타일 리소스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끝나기 전에 이 스타일 리소스는 나중에 많이 배우시게 될 건데 테마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앱에 테마라는 게 있는데 테마에 대한 느낌은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글자색의 배경색이 어떤 기본 테마가 어떤 색깔이고 밝은색 계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 이 스타일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는 이 스타일 리소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 테마로 활용이 된다는 거. 나중에 한번 기억해 두시고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밸류스 리소스 중에 디멘션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 리소스를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수치 리소스를 이해하려면 좀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그런 배경 지식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아예 별도의 동영상 강좌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디멘션 리소스 자체는 쉬운데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체는 쉬운데 이 디멘션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수치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있어요. px, 그 다음에 dip, 그 다음에 mm, in,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단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별도의 동영상 강좌로 제가 뺀 거예요. 지금까지 9장 리소스에서 values 리소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문자열 리소스, 문자열 리소스, 컬러 리소스, 기타 등등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리소스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리소스로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앱에서 사용하는 팝업 메시지에서 다이얼로그 같은 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글자도 소스에 넣지 마시고요. 꼭 리소스에서 분리해서 문자열 리소스나 이런 걸로 등록해서 아이디를 통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국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를 XML이나 어쨌든 리소스로 다 빼놔야지만
각종 앱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관리할 때 자바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수정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리소스를 쓰는 게 좋아요. 제가 현재 저자가 리소스를 씀에 있어서 단점은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즉 리소스는 무조건 쓰면 좋고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